인류 문명의 태동과 함께 전설의 베일에 쌓인 도시 하나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바로 고대 세계의 심장이자 경이로운 공중정원의 고향으로 알려진 바빌론이죠.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그 이름만 들어도 웅장하고 신비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바빌론 공중정원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의 산물이었다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유적 답사를 넘어 시간의 장막 뒤에 감춰진 바빌론의 진짜 얼굴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전설과 신화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이 고대 도시의 실체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반전과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탐험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치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을 읽듯 바빌론의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오랜 옛날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중심부 유프라테스 강변에 자리 잡았던 바빌론은 그야말로 문명의 꽃을 피운 요람이었습니다. 고대 문헌과 수많은 신화 속에서 이 도시는 늘 압도적인 이용과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왔죠.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공중정원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닿을 듯 층층이 쌓아올린 테라스마다 울창한 나무와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고 이국적인 향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는 환상적인 모습이 상상되곤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푸른 오아시스처럼 공중정원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만들었다는 로맨틱한 이야기와 함께 전설이 되었죠. 고대인들은 이 정원을 단순히 건축물이 아닌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적으로 여겼을 겁니다. 수많은 사파와 상상도 속에서 우리는 이 정원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벽돌 구조물 위에 흙을 덮고 먼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식물을 가꾸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였을 텐데요. 이러한 환상적인 묘사들은 바빌론이라는 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끝없는 궁금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고대 세계의 지도를 펼쳐보면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거대한 도시를 넘어 인류가 처음으로 법과 문자를 만들고 천문학을 발전시키며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던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했습니다. 바빌론의 이름은 곧 권력과 지혜, 그리고 예술적 성취의 대명사였던 셈이죠. 그 위대한 이미지 속에는 언제나 공중정원이라는 신비로운 전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요. 사람들은 바빌론을 생각할 때면 을의 그 푸른 정원의 환영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의 그림자가 드리운 바빌론은 단순한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바빌론은 상상 이상의 번영을 누렸던 제국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 사회 질서와 정의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죠. 이 법전은 당시 바빌론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강력한 통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후 신바빌로니아 제국 시기, 특히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치세는 바빌론의 황금기라 불릴 만합니다. 그는 도시를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했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 중 하나였을 겁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심에는 금과 청금석으로 장식된 이슈타르 문이 이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 문을 통해 들어선 도시의 거리는 늘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테죠. 이슈타르 문은 단순한 성문이 아니라 바빌론의 권력과 예술적 수준을 상징하는 걸작으로 지금 봐도 그 정교함의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또한 에테메난키라는 거대한 지구라트, 즉 신전을 건설하여 바빌론의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기도 하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오른 이 거대한 탑은 당시 바빌론 사람들에게 신의 권능을 느끼게 하는 상징이었을 겁니다. 공중정원의 전설 역시 이러한 당대 바빌론의 엄청난 이용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도시의 번영과 건축 기술의 정점이 바로 공중정원이라는 환상적인 이야기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바빌론은 이처럼 전설과 실제가 교차하는 놀라운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빌론은 그야말로 문명의 정점에 서 있었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강력한 통치 아래 도시의 번영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화려한 궁전, 그리고 전설적인 공중정원 이야기까지 당시 바빌론은 인류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시의 모습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 세상의 모든 영화가 그러하듯 바빌론의 황금기도 점차 저물기 시작합니다. 마치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듯 그 찬란했던 빛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기원전 539년 동방에서 새로운 강자가 무섭게 떠올랐으니 바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름을 바꾸듯 유프라테스 강물을 돌려 성벽 아래로 침투하는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밤중에 바빌론을 함락시켰다고 전해지죠. 이로써 메소포타미아의 오랜 지배자였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바빌론은 더 이상 제국의 주인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속주 도시가 됩니다. 한때 스스로 빛나던 별이 다른 별의 위성으로 전락한 셈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가 된 바빌론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예전과 같은 독자적인 영광과 권위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또 다른 세계적인 정복자가 바빌론에 당도합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는 바빌론의 웅장함과 오랜 역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곳을 자신의 거대한 제국 동방의 수도로 삼으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빌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도 전에 바빌론에서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바빌론의 운명도 다시 한번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마치 거대한 배가 항해 도중 선장을 잃은 것처럼 도시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그의 부하 장수들이 제국을 분할하면서 바빌론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도인 셀레우키아가 건설되면서 바빌론은 점차 그 중요성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번성하는 새로운 도시로 떠나고 바빌론의 웅장했던 건물들은 서서히 버려지기 시작했죠.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에너지를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바빌론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이후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 그리고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과거의 눈부신 영광은 그저 전설 속 이야기로만 희미하게 남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의 흔적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황량한 모래와 흙 속에 깊이 묻혀갔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거대한 성벽과 화려한 궁전들은 무너져 내리고 그 위에는 새로운 흙먼지와 모래가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 전체가 자연이 만든 거대한 무덤 속에 잠든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바빌론의 존재 자체를 점차 잊어갔고 오직 성경이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헌 속에서만 그 이름이 희미하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전설처럼 이야기되던 공중정원의 존재 역시 실제하는 유물이 아닌 그저 상상 속의 환상적인 이야기로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도시를 찾아내려는 인류의 끈질긴 호기심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몇몇 용감한 유럽인 탐험가들이 바빌론의 흔적을 찾아 메소포타미아의 황량한 벌판을 헤매기 시작했죠. 그들은 고대 문헌의 기록을 따라 혹은 어렴풋이 전해지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광활한 모래 속에 파묻힌 거대한 언덕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열악한 장비와 기술로는 거대한 도시의 전체적인 흔적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저 흙으로 된 거대한 벽돌 조각들과 깨진 도기 파편들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던 전설 속 공중정원의 흔적을 찾기란 더욱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문헌 속 묘사는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구체적이었지만 실제 땅 위에서는 그 어떤 확실하고 구체적인 단서도 찾기 어려웠던 것이죠.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탐험가들은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곤 했습니다. 과연 공중정원은 정말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바빌론의 엄청난 부와 놀라운 기술력을 상징하는 아름답하지만 실체가 없는 이야기였을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탐험가들과 학자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는 난제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황량한 유적지에서 희미한 단서라도 찾기 위해 애썼지만 바빌론은 좀처럼 자신의 비밀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빌론은 한때 인류 문명의 정점이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잊혀진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그 화려했던 영광은 모래 폭풍 속에 갇혀버렸고 수많은 비밀을 품은 채 침묵하고 있었죠. 과연 이 거대한 침묵을 깨고 바빌론은 다시 세상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설 속 공중정원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놀라운 발견들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수세기 동안 모래와 이침 속에 잠들어 있던 바빌론의 심장을 향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끈질긴 탐구 정신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는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물을 캐내는 것을 넘어 전설 속 도시의 실제 모습을 재구성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이 거대한 유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폐허처럼 보였던 언덕들이 과거의 영광을 품고 있는 보물창고로 비쳤을 겁니다. 콜데바이 박사와 그의 팀은 1899년부터 무려 18년간 뜨거운 햇볕 아래 진흙 벽돌과 흙더미를 끈기 있게 파헤쳤습니다. 바빌론의 유적은 대부분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섬세한 손길과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죠.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듯 그들은 무너진 도시의 흔적 속에서 잃어버린 문명의 실마리를 찾아나갔습니다. 고대 바빌론이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 도시였는지 그들의 끈질긴 노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삼날 아래에서 가장 먼저 그 위용을 드러낸 것은 바로 바빌론의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견고한 요새, 그 높이와 두께는 상상을 초월했죠. 이중으로 쌓인 성벽은 그 자체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을 증명했고 도시의 방어 체계가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바빌론의 상징과도 같은 이슈타르문의 화려한 벽돌들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유약 벽돌 위에 황소와 용의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진 그 아름다운 문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죠. 이슈타르문을 통해 이어지는 행렬의 길과 마르두크 신전, 그리고 거대한 지구라트인 에테메난키의 흔적까지 콜데바이 팀의 발굴은 바빌론의 실제 도면과 구조를 하나둘씩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마치 고대 지도책을 펼쳐보이듯 그들의 노력은 전설 속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던 웅장한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죠. 발굴된 유물과 건축물들은 바빌론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스러운 발견 속에서도 고고학자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의 실체였죠. 콜데바이 박사는 바빌론의 모든 유적을 샅샅이 뒤지며 공중정원의 흔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왕궁 근처에서 아치형 구조물과 견고한 석조 기반을 발견하고 이것이 공중정원의 흔적일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하기도 했죠. 거대한 나무와 식물들이 층층이 심겨 있었다는 전설 속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상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콜데바이 박사가 발견한 구조물은 공중정원이라기보다는 식량창고나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결정적으로 공중정원에 대한 명확하고 압도적인 증거는 바빌론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기대와는 달리 전설 속 그 화려한 정원은 좀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고고학자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함께 복잡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공중정원은 바빌론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던 걸까요?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공중정원이 바빌론이 아닌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베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학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니네베의 왕 센나케리브가 거대한 수로와 정원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삼은 것이었죠. 이처럼 공중정원의 진실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아직 바빌론은 많은 비밀을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바빌론 공중정원의 진실을 찾아 나선 고고학자들의 여정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던 것을 기억하시죠? 공중정원이 바빌론이 아닌 니네베에 있었다는 파격적인 학설까지 등장하며 우리의 상상은 더욱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그 환상의 정원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물리적인 형태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공중정원의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바빌론의 가치가 퇴색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발굴 현장에서 드러난 바빌론의 진짜 보물들은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놀라운 유산들이었으니까요.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탐색 덕분에 우리는 바빌론이 공중정원이라는 전설 외에도 얼마나 위대한 문명을 꽃피웠는지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였던 이곳은 법률, 천문학, 그리고 건축 기술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기술력을 세상에 선사했죠.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혹독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사회의 혼란을 막고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겁니다. 또 바빌론은 밤하늘의 별을 탐구하는데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천문 관측을 통해 별자리를 분류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12궁도와 같은 개념을 정립했죠.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체계화했던 바빌론의 천문학은 이후 서양 천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점토판에 새겨진 그들의 기록은 단순한 관측을 넘어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첫걸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래를 점치고 계절의 변화를 일거 농사에 적용했던 그들의 지혜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는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빌론의 건축 기술입니다. 거대한 이슈타르문은 그 자체로 바빌론의 위용을 상징하는 걸작으로 푸른색 유약을 입힌 벽돌과 용, 황소문양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이 문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성한 도시 바빌론으로 들어서는 통로이자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상징이었죠. 발굴된 이슈타르문이 일부 조각들이 오늘날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복원되어 전시된 모습을 보면 당시 바빌론 건축가들의 섬세함과 대담함에 저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빌론은 공중정원이라는 하나의 전설을 넘어 인류에게 실질적인 지적 유산을 아낌없이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빌론의 영광은 현대에 이르러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이라크는 전쟁과 내분으로 얼룩진 시기를 겪었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고대 유적들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진흙 벽돌 유적들이 무너지고 귀중한 유물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현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전설 속 도시 바빌론이 전쟁의 상흔으로 신음하는 모습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극이 교차하는 슬픈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물론 유적지 보존과 복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죠. 폐허 속에서 다시금 빛을 찾으려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단순한 유적 보존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바빌론의 이야기는 이처럼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도전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어쩌면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는 전설적인 보물은 우리가 상상하던 물리적 형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을 쫓는 것을 넘어 그 문명이 인류에게 남긴 지적 유산과 현재의 유적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일임을 바빌론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